들려 들려요 생명이란 물이 흘러 흘러요 예연한 우리의 정신 예연한 우리의 영혼 오작육혁명 흘려서 나가네 오작육혁명 흘려서 나가네 생명이 넘쳐 넘쳐요 예연한 우리의 정신 예연한 우리의 영혼 오작육혁명 흘려서 나가네 오작육혁명 흘려서 나가네 오작육혁명 흘려서 나가네 예연한 우리의 정신 예연한 우리의
Yo
사대기 말하고 주로 연결되네. 하나 둘 스피커 나오는지 봐봐. 하나 둘 마이크 테스트. 하나 둘 나와. 하나 둘 하나 둘 마이크 테스트. 하나 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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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동안 이들이 제기해왔던 부정선거 의혹들을 음모론으로 치부해왔으나 2023년 10월 10일 국정원과 한국인터넷정보원의 합동조사 결과 선거 시스템 해킹과 선거 조작 가능성이 사실로 드러났습니다. 한국 통역표 과정은 확정 구성인 중앙선관위 해킹 의혹 즉각 수사하라. 다시 한번 중앙선관위 해킹 의혹 즉각 수사하라. 수사하라. 자, 두 번 이게 잘 안 돼. 습관이 세 번씩 해가지고. 자, 그 다음에 또 어떻게 할 거냐면 전자불량의 집계 의혹의 수공표 차원이 아니라 일체의 전산장비의 사용 없이 완전 수개표 하여야만 해킹으로 인한 개표 조작 의혹을 해소할 수 있습니다. 투표에서 이겨도 개표 제치면 소용없다. 투표 즉시 현장 수개표하라. 투표 즉시 현장 수개표하라. 정확성, 공정성이 확보되지 않는 신속, 편의노통입니다. 신속성과 편의성이란 명분으로 선거 부정행위 가능성을 열어두어서는 안됩니다. 해킹 보안책 마련 않고 기존 투개표 시스템 강행하는 중앙선관위 규탄한다. 중앙선관위 규탄한다. 중앙선관위 규탄한다. 자, 여러분, 우리가 행진할 때 그냥 마냥 보고만 치면 저 사람들은 왜 중앙선관위를 규탄하는지 지나간 사람은 잘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제가 녹음을 했습니다. 그래서 일단 행진하실 때 이렇게 이제 수사하라, 투개표하라, 규탄하라 이게 계속 반복이 될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이 함께 공천과 외쳐주시고 지나가는 거리 새끼가 시비를 걸더라도 사람이 뭐 개소리 날아줄 수 없죠. 그냥 그러냐고 넘어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헌법에 들어갑니다. 중도 선거주와 내각 제기원을 막지 사기 탄핵을 바로잡지 못합니다. 부정선거를 바로잡지 못합니다. 사상폭동,
여순반란의 민주항쟁에서 문재인의 간첩질을 처벌하지 자, 여러분, 저 뒤까지. 북한 방송개방을 막지 못해도 쉽고 이민청 설립을 막지 못해도 대한민국은 살아질 것입니다. 자, 저 뒤까지 우리 집회 장소니까 뒤로 가시면 됩니다, 여러분. 자, 그리고 오늘 우리가 한번 목적과 지금 많은 황교안 대표님이나 민경욱 대표님 그리고 눈에 그러니까 많은 일반 국민들이 이 문제를 계속 제기해 오셨습니다. 그리고 현장에 같이 계시고 계신 여러분들이 계셨기 때문에 지금 그나마 중앙선관위가 그리고 국민의힘이 정신을 조금이라도 차리는 척이라도 하고 있는 겁니다. 자, 지금 오늘 저희들은 47개 대학의 74분의 교수님 이름으로 서한문을 전달합니다. 그리고 실명으로 전달합니다. 저도 빠졌습니다. 단순히 그 교수님을 이름으로만 저희가 대통령실에 서한문을 전달합니다. 자, 지금부터 저희 보시면 아시겠지만 저희가 투표에서 이겨도 개표에서 이기면 소용이 없습니다. 그리고 또한 저희가 2020년부터 문제 제기했던 것들이 지금 중앙선관위에 대한 국정원이 중앙선관위에 대한 전산 주자 가능성을 증명해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지난 3년 6개월 동안 보낸 그 시간이 절대 헛되지 않았다.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집회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국민의회는 국회에 대한 경례로 간단하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오른쪽에 보면 서울시 의회가 있습니다. 그쪽은 여기서 잘 안 보이시죠? 예, 저기 있습니다. 있어요. 자, 국회대요 경례. 나는 자랑스런 태극기 앞에 조국과 민족의 무궁한 영광을 위하여 몸과 마음을 바쳐 충성을 다할 것을 굳게 다짐합니다. 바로 모두 자리에서 앉아주시면 감사합니다. 잠깐 하지마 저거 냅둬. 자,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자, 모두 자리 앉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제가 옛날에 우리 어르신들한테 여러분들 손에 들고 있는 태극기를 잠깐 예를 놓으십시오라고 말씀드리다가 얘기에 혼났었어요. 왜 그러냐면 우리가 내 손자 손녀에게 정말 그때 태극기를 들고 싶었다. 하지만 우리가 쇠파이프를 들 수 없으니 그걸 니네들이 자랑스럽게 이 대한민국이 존속이 되어 자랑스럽게 태극기를 들 수 있도록 나는 그때 피켓을 들었더라. 그렇게 말씀을 하실 수 있는 그때까지 우리가 조금이라도 힘들지만 싸우자 그렇게 말씀을 드린 적이 있었습니다. 자, 먼저 오늘 지금 한 50분의 각 대학, 전국에 있는 대학, 전라도 같은 경우는 금산대학교, 전국대학교, 전남대학교 교수님들이 서울에까지 오셨고, 울산에서는 여기 유재봉 교수님도 전국에서 지금 이렇게 모여주고 계십니다. 자, 그래서 오늘 정식으로 국정원이 발표한 중앙선관위 행정으로 수사 촉구 및 총선 해킹 방지 촉구 국민대회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병준 교수님의 오늘 이 집회 선언문이 있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강남대에서 온 김병준입니다. 제가 그 선언문을 작성해 왔는데 그냥 읽어내려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희 47개 전국 대학에 소속된 교수들은 자유대한민국당과 함께 다가오는 22대 40국회의원 총선에서의 전자투표 해킹 방지를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지난 23년 10월 10일 국가정보원은 한국인터넷정보원과 공동으로 발표한 선관위 시스템을 수사한 결과 외부에서 선관위 내부로 해킹 침투가 가능하여 투표 여부, 선거인 명부를 조작 가능할 뿐만 아니라 개표 결과값까지도 변경할 수 있음을 밝혔습니다. 즉, 유력 유권자 등록, 투표 여부의 임의 변경, 선관위 나이프 파일을 도용해 사전투표지에 무단 문제가 가능하고 해커가 개표 과정의 투표의 결과를 변경시킬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래 선관위는 선거 시스템에 대한 기술적 해킹 가능성이 곧바로 부정선거로 이어지지 않는다며 내부의 다수 조력자가 해커에게 정보를 제공해야 하고 해킹을 통한 조작 결과값 맞추기를 위해 실물 투표지 바꿔치기도 이행해야 하는데 이는 불가능하다고 말씀하였습니다. 그러나 선관위 같은 행정은 우리가 다 알듯이 곧바로 거짓으로 드러났다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외부에서 1, 2, 3, 4, 5와 같은 간단한 암호로 곧바로 해킹 현실로 될 수 있으며 선거부정 소송 과정에서 발생된 수많은 인쇄된 배출입 투표지, 일장기 투표지, 화살표 투표지 등의 가짜 투표들이 존재하는 것이 확실히 밝혀졌기 때문입니다. 저희는 최우선적으로 이러한 불씨를 받고 있는 중앙선관위의 메인 컴퓨터 서버에 대한 검찰의 즉시 압수수색과 포렌식을 통한 검증을 촉구합니다. 국정원이 제기한 조작 가능성에 대해 실제로 조작이 있었는가는 수개월여의 포렌식 검증 절차가 필수적이기 때문입니다. 검찰의 압수수색 후 포렌식 검증 절차까지 시간이 많이 소요되어 금년 총선 전까지 그 진위를 밝히지 못할 것입니다. 하지만 사전투표 및 당일투표에 대한 전면적 수개표를 그 대신 촉구합니다. 이때의 수개표란 형식적으로 전자분리기를 통해 집계된 이후에 현재 발표된 수감표 차원이 아니라 일체의 전자장비 사용을 불허한 상태에서의 완전한 수개표를 의미합니다. 이를 위해 사전투표의 경우 관내든 관외든 투표 장소에서 보관 기일이 끝난 직후 일체의 이송 절차 없이 동일 장소에서의 개표를 실시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특히 관외 사전투표의 경우에도 전국 3,458개의 사전투표소에서 250개 선거구에 골고루 분산된 투표지를 집계한다는 것은 선관위의 메인 컴퓨터 사용 없이도 현재의 수작업 계산만을 통해서 충분히 가능한 단순 작업에 불과하기 때문입니다. 현행 사전투표의 근본적 문제점은 사전투표자들이 관할 선거구가 아닌 전국 어디서나 동의로 교부된 선거인 명부의 사전 확인 절차 없이 중앙선관위의 메인 컴퓨터 서버에 저장된 선거인 명부를 통해 전자적으로 출력된 투표지에 투표를 행하는 이른바 전자투표 형식입니다. 이 경우 얼마든지 사전투표지의 추가 인쇄를 통해서 유력 투표가 발생할 수 있으며 관내 사전투표는 관외 사전투표든 사후적표 바꿔치기가 얼마든지 행해질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외 서구의 대부분 나라들은 전자투표의 조작 가능성을 염려하여 투표지 교부 및 보관, 개표 과정에서 전자장치를 전면 배제하고 완전한 수작업 투개표를 진행시키고 있고 부재자 투표를 제외하면 우리나라와 같이 선거 편리성의 증대를 위한다는 명목으로 도입된 사전투표는 일체 불허하고 있습니다. 며칠 전 1월 13일 실시된 대만 총통선거의 경우 사전투표 없이 당일투표만으로 행해졌고 투표를 행했던 투표소에서 곧바로 개표가 진행되었을 뿐만 아니라 일체의 전자장비 없이 모든 정당 선관인이 지켜보는 가운데 일일이 투표지를 손으로 들어 확인하여 순수한 수개표 과정으로 진행된 것을 우리가 확실히 목격하였습니다.
즉 선진 각국은 단 한 표의 부정 가능성이라고 이를 원천적으로 차단하기 위해서 AI로 대변되는 현대화 시대에도 불구하고 전자장비를 전면 사용하지 않는 원칙을 정형하고 있는 것입니다. 선거 무결성発표를 위한 가장 간편한 처방책은 따라서 사전투표 자체를 폐지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를 위해서 국회가 새로운 입법 과정을 거쳐야 하는 만큼 물리적으로 불가능하기 때문에 우리는 윤석열 대통령께 국정원이 제기한 선관위 해킹 가능성 사안을 통한 공명선거 실시를 위해서 다음 사항을 제안합니다. 첫째, 국정원이 제기한 선거 조작 가능성을 검증하기 위해 검찰은 즉시 중앙선관위 메인 컴퓨터 서버를 압수수색하고 포렌식 검증을 실시하라. 둘째, 사전투표의 전자투표라는 국민적 불신 의혹을 해소하기 위해서도 사전투표를 포함한 모든 투표의 개표는 일체의 전자장비를 사용하지 않은 상태에서의 완전한 수개표를 실시하라. 셋째, 사전투표지의 투표의 선택의 자유는 선거란 제도에 대해서 일정 부분 제한해야 합니다. 이는 무엇이냐? 당일 투표일이 공휴일로 지정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선거 편의를 도모한다는 명분으로 사전투표 제도를 채택 중인데 100번 연구해서 우리가 사전투표를 실시한다 하더라도 사전투표를 하려는 사람은 미리 조정 양식에 따라 특정 지역 또는 관할지역의 장소를 명기한 후 사전 신청한 자에 한해서 그 투표권을 부여해야 합니다. 이는 그 방역에서 감염 방지를 위해 예방접종을 실시할 경우에도 사전 신청을 의무화한 그러한 조항을 보더라도 마땅히 해야 할 일입니다. 넷째, 사전투표자를 대상으로 한 투표지의 출력은 즉석에서의 중앙선관위 메인 컴퓨터 서버 사용을 없애고 반드시 사전에 일련 번호가 인쇄된 종이로 비치된 투표지를 사용해야 합니다. 따라서 이는 사전투표지를 대상으로 한 선거인 명부가 사전에 관할 선거구 또는 관외 사전의 특정 선거구에 미리 비치되어 있어야 합니다. 다섯째, 사전투표지 선거관리관은 반드시 개인 인감을 지참하여 신고한 후 이를 인주에 묻혀 투표지의 날이란 과정을 거쳐야 합니다. 개인 인감은 개표시까지 함부로 추가적으로 사용할 수 없도록 선관위 개인의 책임으로 선거관리관 개인의 책임으로 각자의 집에 보관하여야 하고 만화 하나 부정이 발견되면 이 선거관리관이 책임지도록 해야 합니다. 여섯째, 사전투표함의 보관은 5개를 기준으로 하고 모든 사람들이 볼 수 있도록 눈에 잘 띄는 장소를 선택하여 접근 금지를 위한 안전장치를 설치하며 24시간 투표장 주변에 감시할 수 있는 CCTV를 설치한 후 24시간 보관일 기간 동안 외부에 방영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합니다. 일곱 번째, 사전투표함 내부에 소형 카메라를 내장시켜 혹시나 발생할 수 있는 투표함 바꿔 측이나 투표지 예주의 조작 가능성을 차단시켜야 합니다. 또한 이 카메라에 찍힌 영상도 24시간 해당일 기간 동안에 보관하여야 합니다. 여덟 번째, 이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사전투표함의 이동은 불허해야 하고 사전투표와 당일 투표일 기간 동안 보관한 장소와 동일 장소에서 완전 수개표를 실시하라. 감사합니다. 혹시 저기 섞인다 싶거든. 얘기해 주시면 감사하고. 저도 이제 민 총장 얼굴 혹시 보면 요즘 안 나오냐고. 지금 오늘 지금 이봉교 박사님이 지금 옆에 밖에 계시는데요. 아마 재밌는 그림이 당장 월요일부터
벌어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여러분 2020년도 우리 대검찰청에서 4.15 부정선거와 관련해서 그때부터 지금까지 무슨 얘기하다가도 선거 걱정을 하시면서 밤잠을 새시다가 저처럼 머리털이 홀딱 벗기시는 우리 자랑스러운 이 목표 박사님을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이고, 여러분들이 반갑습니다. 오늘 이 주변에서 각종 집회가 많이 있어요. 보시다시피 저기도 있고, 동안면세점 앞에도 있고, 채널A 앞에도 있고, 많이 있는데, 제가 이 자리를 택한 거는 다 주장하는 게 비슷해요. 그렇지만 지금 이 시간에 가장 중요한 게 뭐겠습니까? 부정선거 아니에요? 부정선거를 밝혀야, 부정선거를 안 해야 자유민주주의를 찾든 법치주의를 찾든 저 이재명을 깜빵으로 보내든 문재인을 깜빵으로 보내든 그 원점은 부정선거입니다. 그렇죠? 부정선거 안 하면 쟤네들 다음 총선에서 끝나요. 그죠? 부정선거 밝히면 그 주범과 연관된 놈 누구겠습니까? 누구겠어요? 목소리들이 이렇게 나가서 부정선거 밝히겠습니까? 누구겠어요? 지난번에, 요번에는 부정선거와의 싸움이 조금 유리해졌습니다. 왜냐면 지금 앞에서 교수님이 발표한 대로 국정원에서 점검 결과가 나왔고, 그렇죠? 선관위에서 꼬리를 내려서 몇몇 개 바꿨죠? QR코드 없앤다고 그랬고, 그리고 우리가 3년 전부터 QR코드 없애내니까 우리들은 뭐라 그랬어요? 음모론자라고 했잖아요. 이준떡이 뭐라 그랬어요? 준석이가. 부정선거 없다 단정했잖아요. 우리가 QR코드 얘기할 때. 근데 선관위에서도 지금 국정원에서 조사 나오니까 QR코드 없애겠다 그랬죠? 그 다음 선관위가 또 꼬리 낸 게 뭡니까? CCTV. 그때 CCTV 막 종이로 이렇게 가린 거 여러 군데서 나왔어요. 그거 이봉규 TV에서 방송 무지하게 했어요. 그거 그렇게 나와도 눈 하나 깜딱 안 하는 놈들이 이제 국정원 점검 결과 나오니까 CCTV 다시 점검하겠다 그랬죠. 그 다음에 수검표하겠다는데, 수검표 여러분들 믿습니까? 말짱 도로목입니다. 수검표는요 지난 4.15 총선 때도 했어요. 전자개표기를 돌립니다. 돌려서 저 참관인이 옆에서 있어요. 그러면 또 개표하는 사무원이 있습니다. 개표하는 사무원이 한번 두루루 보는 게 그 수검표예요. 한 장 한 장 까서 보는 게 아니라 두루루, 이거 100장 이렇게 묶어놔요. 1번으로 가고 2번으로 가면 1번으로 간 거 나오든 묶어요. 그 다음에 두루루 검표 끝. 그렇게 해서 검표가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검표가 안 된 게 지난번 4.15 총선 어디서 나왔냐면 충남 부여에서 나왔어요. 정진석이 아유 내가 진짜 갈아주신다. 여러분 정진석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정진석 당선된 그 충남 부여에서 전자개표기에 그걸 에서 나오는 걸 눈이 예리한 참관인이 보다가 2번 표가 1번 표로 가는 걸 봤어요. 툭툭 들어가는데 이 사람이 눈이 무지하게 빠른 사람이야. 근데 그걸 찍었어요. 찍어놓고 앞만 봐도 이거 이상하거든. 근데 그 사람들이 소리를 지릅니다. 그 현장에서 야 이거 사기야, 부정선거야. 어떻게 그 개표 현장에서 막 소리 지르고 난동을 부니까 야 경찰 불러 막 그래서 경찰도 뜨고 이랬습니다. 그러니까 그 충남 부여 개표장에 거기 선관위원 대장이 있겠죠. 그 선관위 그 충남 부여의 대장은 부정선거 직접 가담을 안 했기 때문에 어떻게 부정선거 하는지도 몰라. 그러니까 얘가 소란이 이러니까 아니 뭡니까 경찰도 막 오고 난리 났어요. 그러니까 그러면 이거죠. 그러니까 개표기에 그 문제가 있다는 얘기죠. 야 그럼 알았어요. 다시 세팅합시다. 이렇게 된 거예요.
다시 세팅을 했어요. 리셋 아시죠, 여러분들? 그래서 할아버지들 모르나 또? 알면 안다고 리액션 좀 해봐. 알죠? 리셋을 했는데 400 몇 장 중에서 60 몇 장이 틀렸어요. 저는 충남 부여에서는 그걸 리셋을 해서 정진성이가 당선됐습니다. 그런데 정진성이가 지가 정치인이고 애국자고 국민을 위한다면 이 전장대표가 전국에서 쓰였는데 여기 어디 갔냐? 이자가 부정선거 하러 가냐? 파수개표해야 된다. 정진석이가 한마디만 하면 그때 4.15 총선 끝났습니다. 180석 쟤네들이 못 먹었어요. 근데 이게 비겁해서 지는 당선됐거든. 지는 리셋해가지고 표를 지는 찾아왔거든. 그러니까 입을 쳐닫았어요. 지금까지 쳐닫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전장개표기 한마디도 안 하는 게 정진석이에요. 아주 비겁한 놈들입니다. 그때 당시에 국민의힘 대표 이준석이 뭐라 그랬어요? 부정선거 없다고 그랬죠. 정신서희가 전너 비겁하니까 자기 급별짓 알았으니까 다 숨어버렸죠. 그러니까 아직까지 이렇게 됐는데 다행히 윤석열 정부 들어와서 국정원에서 그게 나온 거 아니라 선거 결과값을 바꿀 수 있다. 결과값 바꿀 수 있다면 끝난 거 아니에요. 당선자는 지들이 결정하겠다는 거 아니에요. 아니 그런 걸로 가만 놔두고 아직까지 전자개표기 한다는 거 아니에요. 수검표? 검표 같은 소리 하지 말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안 됩니다 이거는. 대만 선거 보셨죠? 그렇게 해야 되는데 저 여기서 여러 말 하나 있습니다. 여러분들 다 아시니까 어저께 저녁에 이봉규 TV에 깜짝 놀랄 영상이 올라갔습니다. 보신 분 손 들어봐. 많이 보셨네. 아니 여기는 부정선거에 관심이 많으시니까 이거 이제 뒤집어집니다. 그 영상이 지금까지 우리가 수천 번 얘기하고 맨날 제가 3년 동안은 맨날 저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이 얼마나 SNS에 댓글 달고 퍼날고 그러셨습니까? 우리가 그렇게 얘기해봐야 누나는 딱딱하니까. 왜냐면 지금 그래서 야 이놈들이가 증거가 그렇게 많이 나와. 봉인지 뜯은 거, 봉인지 필체가 다른 거, 봉인지 이름이 다른 거. 그리고 우리나라에 성이 개씨가 있어요. 개씨는 있어요. 개은숙 있고 뭐 있잖아요. 개씨 있어? 개씨? 개딸은 있구나. 그다음 준석이가 또 개혁신당 만들면은 그건 개당 있다고. 성이 개씨 없잖아요. 투표한 그 선거 명부에 개씨가 나왔고요. CC 있어요? CC 우리나라에? C 있냐고? C 없잖아. 아니 쌍C C. C반 말고 CC 있냐고요. CC가 나오고 우리나라에 없는 성들이 나왔어 거기. 그럼 그거 부정선거 아니에요. 증거가 한두 가지가 아니야. 오스트리아에서요. 자, 쟤네들 증거 없다 자꾸 그러니까 증거 수백 가지인데 그건 뭐 공부하라고 요거 하나만 얘기해. 오스트리아에서 우편 투표지죠. 어저께 이봉규 TV 영상 보시면 깜짝 놀라고 많으셨는데 거기 우편 투표지 우리 사전 투표 관내 사전 투표지 봉투에 들은 거 소쿠리에서 막 2만 장 들어가는 거 보셨죠? 막 쑥쑥 쑤셔넣어 봉인지 막 띄었다가 넣고 또 나갔다 다시 들어와서 넣고 봉인지 또 다른 걸로 붙여. 야 이게 봉인지야? 봉인지는 이만큼 갖다 놓고
봉지 찌고 막 왔다가 소리에서 쫓기서 다시 봉지 붙여요. 그리고서 다시 와서 봉지 쫓고 다시 또 붙여. CCTV 영상도 나왔어요. 그거 어떻게 나왔냐? 인천 남동구 거기에 정보공개 요청을 해가지고 그 CCTV를 받은 거예요. 부정선거와 싸우는 변호사 팀장이 받은 거예요. 이런 거 하나도 보도 안 하잖아. 이 앞에 조선일보, 저 앞에 동아일보 하나도 보도 안 하잖아요. 이게 CCTV 나온 거. 그래서 저는 논평 하나도 안 하고, 제가 또 논평하면 저 새끼 저걸 부정선거에 미쳐가지고 저거 개소리 한다고 그럴까봐 제 얼굴도 안 내보내고 논평 하나 없이 CCTV 영상만 이래서 이 새끼들 니네들 그것만 봐라 그러고 그것만 딱 내보냈어요. 딱 내 얼굴 나오지도 않아. 멘트도 없이 봐라 이거야. 그냥 그게요. 아이고 한 주장이 말이 아니야. 2만 장 가까이 돼. 2만 장. 인천 남동구에서만. 이게 선거입니까? 이게 소쿠리 가지고 들어와. 그래서 거기서 막 쑤셔 넣어요. 그리고 봉인지 붙여. 그 다음에 또 뛰어. 또 가지고 들어와. 또 넣어. 이런 놈은 투표함입니다. 영상 안 보신 분들 보세요. 이게 나라 뒤집어집니다. 그런데 오스트리아에서는 우린 그 몇만 장이 막 쑤셔 넣는 거 나왔지. 오스트리아에서 우편 투표, 그러니까 우편 공투 안에 넣은 거. 그게 제가 지금 기억, 신문에 다 나온 거예요. 가짜뉴스 저 가볼까요? 4장 아니면 5장인데 4장 아니면 5장입니다. 봉투가 뚜껑이 열린 겁니다. 봉투가. 그 안에 내용이 바꿔치기를 했는지 안 했는지 중요하지 않다. 봉투가 뚜껑이 열린 거. 이거는 선거의 무결성이 위반된 거다. 다시 말해서 선거는 일시의 무결성도 인정할 수 없다. 그런데 봉투가 열렸다는 것은 이 안에 거를 바꿔칠 수 있다는 거, 조작할 수 있다는 가능성 하나만 보고 어떻게 했냐면 오스트리아 정부가 선거 무효 다시 했어요. 선거. 이게 정상 아닙니까? 누가 열렸다는 것만으로 다시 했어요. 그것도 4만 장도 아니야. 4장. 4장 각장 열린 걸로 선거 다시 했어요. 그런데 우리는 아까 얘기한 정진석 지역구에서 전자개표기 400몇 장 중에서 60몇 장 틀렸어. 아까 오스트리아 몇 장이야? 그럼 선거 다시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도둑놈들이 다시는 안 한 거예요. 그때 국내인도 도둑놈들이니까 지네 금패치 당하잖아. 선거 다시 한번 피곤하고 다시 선거 많이 피곤하고 선거 다시 해서 자기가 당선되는 그것도 하신 분 야, 근데 난 금패치 당했으니까 오상중, 이봉규 같은 놈들 저다 음모론자들 정신 나가서 음모론자 이거 몰랐어요. 여러분들은 음모론자입니까? 여러분들 음모론자예요? 여기 고명하신 교수님들 나오고 계신데 안녕하세요. 저런 분이 평생 학자인데 저런 분이 음모론자예요? 저도 정치학 박사예요. 제가 무슨 할 일 없다고 그런 음모론을 가짜 뉴스를 해요. 미친놈들이에요. 이래놓고선 그러면은 이제는 때가 왔잖아요. 왜? 우리가 이봉기 TV에 어저께 밤에 올라간 영상은요 4.15 총선 영상이 아니에요. 3.9 지난번 대선 영상이에요. 대선 때도 부정선거가 있었어요. 대선 때 0.7% 이긴 거 이상하다 생각했죠? 수상하다 생각했죠? 그건 몇 퍼센트 있었는지 몰라. 근데 결과는 0.7% 있었는데 그때 그렇게 쑤셔놓은 거예요. 그러면 이제 또 쑤셔놓는 거 여러분 보고 있을 거예요? 윤석열 대통령은 보고 있을 겁니까? 한동훈 비대위원장 그냥 가만히 있을 거냐 이거예요. 우리는 응원해. 윤석열 정부의 성공 응원하고 한동훈 비대위원장 성공을 응원하고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다음 대통령 됐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왜 부정선거 가만히 있냐 이거예요.
그러면 당신들부터 윤석열 대통령 임기 못 채울 수 있어요. 또 당하면 한동훈 비대위원장 대통령 못 될 수도 있어요. 당할 수 있다니까요. 국민이 당하기 전에 당신들이 먼저 당하니까 이거 수개표로 가야 합니다. 자, 마지막 행운의 7초. 우리 적지만 여기 한 10만 명 모였다고 치고 행운의 7초 함성 갑니다. 목청까지. 다 보고 있어요. 부정선거 꼭 밝혀서 수개표 관철하자! 관철하자! 싸우자! 이재명 짱방으로! 문재인 짱방으로! 오삼정 대통령은 아니었다. 응원해주세요. 사무실에 가서 이런저런 얘기하면 진짜 정말 머릿속에 야 이거 2004년 사회에서 선거 이거 어떻게 되냐 부단장 어떻게 되냐 진짜 놀래요. 기성정결 선거 걱정을 하신다고 정말 그리고 오늘 아까 이봉규 박사님이 잠깐 얘기하셨던 낙선고 지금 2020년 5월 7일 처음으로 선거 무효 소송을 대법원에 그 집회 그 기획을 함께했던 우리 자랑스러운 자유 변호사 협회 오용 변호사님입니다. 모두 박수를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천대소 권오영 변호사입니다. 2020년도 4.15 총선 인천 연수을 민정부 전 국회의원 선거에서 기한 현상이 그 결과가 우리가 도저히 납득을 못하는 결과가 나와서 거기에 대해서 이제 소송을 제기를 했고요. 결과는 이제 선거 무효가 아니라고 작년 7월 28일 날 나왔습니다. 나왔는데 그 과정에서 우리가 정말 대법원 재판이라고 우리가 믿기 어려운 그런 과정을 통해가지고 그 판결 내용도 아마 여러분이 보시면 아시겠지만 우리가 결과에 대해서는 확률 통계적으로도 수억분의 1이다. 그러니까 수억분의 1의 확률로 일어날 가능성이 있지만 그거는 사실은 가능성이 없는 결과라는 그런 것도 법은 다 제시를 했고 또 그래서 투표지를 확인을 해봤는데 투표지는 전체가 다 바꿔치기 된 말하자면 새로 전부 제작을 해가지고 갖다 바꿔치기 된 투표지니까 그런 투표지에 별의별 것이 다 나왔는데 1장기 투표지라는 게 투표장이 나왔고요. 그리고 저도 그 연수 삼동인가 거기 투표지에 1장기 투표지가 나왔다는데 나중에 대법원에 다시 그걸 갖다 보니까 전체가 1장기 투표지더라고요. 그러니까 1장기 투표지라는 거는 도장을 찍는데 도장이 정체가 없는 거, 그냥 시뻘건 그런 형태가 있죠. 그런 형태가 있고, 투표지가 줄이 안 맞고, 또 색깔이 그냥 엉뚱한 색깔이 들어가고, 별의별 투표지가 나오고, 일단은 전체가 다 템투표지였습니다. 우리가 실제로 투표할 때, 우리가 투표하면 그런 투표지가 아니고, 그런 투표지를 모아놓은 게 아니고, 새로 그냥 주문해가지고 누가 배달해온 그런 박스에 그냥 세용지 박스를 갖다 놓고 재판을 벌인 겁니다. 그리고 대법원에서 그 중에서 100여 매를 감정하겠다고 했지만 사실 감정할 필요도 없는 상황이었고 그 자리에 경찰을 불러가지고 법원에서 이걸 수사하라고 해야 될 그런 재판이었는데 결국 그런 과정을 거쳐서 그동안 국민들이 제기해왔 기각보다 그거는
사실은 제가 법조인으로서 조심스러운 입장이지만 대법관들은 이러한 내용을 다 알고 있다고 보고요. 그래서 대법관들도 대한민국 이렇게 선거 부정에 대해서 여기에 대해서 같이 고민하는 동조하는 쪽의 선거로 봐서는 우리나라가 지금 간단치 않은 그런 시국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부정선거냐 아니냐 이걸 고민하는 문제는 아마 상관이 남고요. 다만 이거는 국가정보와 우리나라 최고 정보기관에서 정보 확인을 해가지고 지난번에 가을에 발표를 했는데 그 내용이 저도 깜짝 놀랐었는데 전부 다 제가 경험하고 확인한 내용을 전부 정확하게 확인을 해준 내용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결국 선거는 검증을 할 수 있는 그 검증 나서는 가장 중요한 요소거든요. 그게 안 되면 그 독일헌법재판소에서는 무효라고 판결한 이유가 말하자면 이 선거를 전자식으로 하면 그걸 컨트롤하는 사람은 검증할 수 있지만 일반 국민 한 명 모른다. 국민 한 명 한 명이 다 알 수 있는 내용으로 선거가 투명하게 치러져야 되기 때문에 그런 전자식 유권자 시스템은 헌법에 위반된다 이런 판결이고요. 대만에서는 제가 작년에 정창 박사 한 분을 만나 뵀거든요. 그분은 YMCA 책임자의 한 지역에 그분한테 대한민국 그 당시에 당합표라는 영화가 나와서 대만에서 선거하는 그 이야기를 이제 하대로 해가지고 우리나라 인정선거 때문에 지금 고생하고 있다 했더니 그 사람이 아주 반가운 자기 이슈라 그래서 자기가 정치학 박사인데 선거제도를 연구를 했다고 그러더라고요. 대만이 중공의 영향으로 50년간 선거 부정에 대해서 자기들이 당하고 있다가 개혁을 한 게 현재 그런 특별한 곳에서 당장 수개표하고 그걸 온 국민이 다 확인하고 그런 내용으로 실행을 해서 자기네들은 자신한다고 이제는 선거 부정으로 가는 영선이다 이렇게 자랑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나라 사실 이게 뭐 선거가 있고 우리가 지지하는 정당도 있고 어느 당은 공정당이다 아니다 하지만 선거 부정에 대해서 부인하고 그걸 알면서도 오히려 옹호하는 사람들도 있고요. 그래서 저는 이런 사람들은 반민주 세력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우리가 민주주의를 이만큼 신장하고 또 제도적으로 정착시키려고 얼마나 많은 노력을 하고 피를 흘리고 또 정치인들은 그걸 이용해가지고 자기 정치 세력을 키워나가고 결국 대권을 잡고 이렇게 해온 게 우리나라 아주 근대가 짧지만 우리 역사거든요. 그런 우리가 이룩한 우리나라 헌법체제, 자유주의, 민주주의 이런 헌법체제는 우리가 지켜야 되고 그걸 부정선을 하는 그런 헌법을 완전히 무너뜨리고 불법을 행하는 거거든요. 불법을 보고도 묵인하고 그리고 국정원에서 이런 중대한 대한민국 선거가 해킹 가능하다는 거예요. 해킹 가능하다는 거는 부정선거에 운영을 하고 이걸 두고도 가만히 있고 정당 상황에서 아무 얘기도 안 하면 사실 그런 사람들이 다시 또 선출돼가지고 국회에 들어가봐야 그 나물의 그 밥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한 명이라도 정말 민주주의를 진짜로 할 의지가 있는 사람들을 우리가 찾아가지고 그 사람 정당 상관없이 그런 사람들을 세워주고 혹시 정권에 있었고 어느 쪽으로 어떻게 되고 이런 거 상관없습니다. 우리나라가 대한민국을 선거에 나가려면 부정선거에 대해서 밝히고 넘어가야 되고 그렇지 않으면 국민적으로 이런 선거는 우리 못하겠다 이런 대대적인 선거 거부 운동도 일어나고 좀 이런 정도 우리가 의지를 밝히고 그런 사람들이 힘을 합쳐야 우리가 대한민국의 민주체제, 자유체제를 수호해 나갈 수 있을 걸로 생각을 합니다. 제가 잠깐 해킹한 요거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선거의 정부라는 게 있거든요. 그게 전 국민의 전산부 그 자료를 전산부로 전부 하나 이시하는 데이터베이스거든요. 데이터베이스는 컴퓨터에 들어가 있는 명부인데 실제로 제가 그 명부를 프린팅을 보니까 맨 쪽에 1년 번호가 어느 목록에 1년 번호가 있긴 하나 있거든요. 근데 중간에 1년 번호가 좀 빠져 있어요. 실제 선거 결과로 제출하고. 그리고 명부를 새로
기록 편집을 하고 뭐 어떤 명부에 어떤 사람은 1800 몇 년생이 있더라고요. 그리고 한 주소에 40 몇 명씩 이렇게 등록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게 뭐냐 했더니 뭐 행벌자들 뭐 이런 사람들을 등록을 했대요. 선거인 명부에다가. 그래서 야 선거인 명부에다가 왜 행벌자를 왜 등록하나 지금 등록을 하면 다 말도 된다 이렇게 의문을 제기를 한 적이 있거든요. 그런데 사전선거 통합선거인 명부로 이렇게 하는 사전선거 시스템을 놀랍게도 2005년도에 특허가 출원이 돼 있습니다. 중앙선관위가. 그 당시에 요즘 뭐 이름 많이 올라가는 김용이라는 분 있잖아요. 그분이 먼저 발명자 중에 내 자리에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아마 2005년도에 이 사람들이 이런 시스템을 개발해놨고 그 다음에 2014년도에 우리나라 법제화해가지고 그 이후로 이렇게 사전선거를 컴퓨터로 그 기본은 전체 네트워크된 선거거든요. 자기네들이 아무리 뭐 이게 뭐 원자이가 안 된다 그러지만 그 기본 생각 전체 네트워크를 통해가지고 이 선거를 치른다. 그 결과를 뭔가 컴퓨터로 해가지고 빨리 뭐 한다 이런 내용으로 아마 기획된 그런 시스템을 대한민국에 도입을 했거든요. 그래서 이 통합선거연구를 기반으로 한 사전 전자투표 시스템은 이거는 없애야 됩니다. 이걸 가져간다면 우리가 전혀 검증이 불가능하고 선거 결과가 한번 나오면 우리 재판에도 가릴 수가 없습니다. 법관들이 정확하게 가릴 의지도 없고 법관들이 한다 그래도 상대는 국가의 예산을 가지고 우리는 거대한 선거관리위원회라는 조직이고 그 배후에는 그냥 정치 권력자들이 다 있기 때문에 이거 어떤 방식으로든 이거는 해결할 테니까 사전 선거제도를 없애고 현장 투표하고 시계표하고 이런 대만식 선거 시스템으로 가야 우리나라가 외세의 영향으로부터 독립할 수 있는 그런 나라로 자리 잡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제 말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자, 오늘 진짜 택시인데 이제 바로 80년으로 가요. 그 때문에 중요니까 좀 쉽고요. 다시 하겠다고 가야 되는 상황입니다. 자, 여러분. 아마 이 자리에 참석하시는 분들은 나는 내용을 보여요. 그런데 여기 유튜브를 통해서 보고 계시는 분들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현장에 오신 여러분들이 아는 내용이지만 이렇게 설명을 하는 거니까 조금 내가 아는 내용인데 하시더라도 이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한번 구호 한번 외쳐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한민국 검찰은 중앙선관위 해킹 의혹 즉각 수사하라! 두 번, 일단 행진할 때 연습하는 거예요. 행진할 때 대한민국 검찰은 중앙선관위 해킹 의혹 즉각 수사하라! 해킹 의혹 즉각 수사하라! 대한민국 검찰은 중앙선관위 해킹 의혹 즉각 수사하라! 자, 여러분들이 너무나 잘 알고 계시는 이 제목 교수님은 뜨거운 박수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제 이름이 제목이고요. 제자가 입니다. 저 항상 할 때 제자를 많이 쓰는데 그거를 기억을 해주셔서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이렇게 아직까지 어디에 나오시는 지금 한 5년 됐습니다. 제 연구는 사회학이다 보니까 인간상의 세계 지배전략에 대해서 5년 중에 하고 그거를 알게 됐습니다. 그러면서 많은 나라의 정권을 개입을 하고요.
그리고 중국 공산당은 전 세계를 공산화시키고 또 그들이 가졌던 과거의 패권, 그러니까 중화사상이죠. 그런 것을 포기한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대만, 일본, 한국, 홍콩 이런 데를 지배해서 소통하고요. 그 다음에 전략으로는 동남아시아, 동남아시아, 그 이후에는 유럽과 미국을 굴복시켜서 세계 제일 패권으로 간다. 이것을 목표로 하고 있었습니다. 많은 나라의 중국 공산당이 선거에 개입을 했고요. 우리나라 사회로 접근에 있어서 상당히 들어오지 않을까 예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랬을 때 갑자기 들어오는 걸 보면서 중국 공산당의 조작이 있는 걸 보고 대학에만 있을 수 없더군요. 그리고 지난 문재인 정권에서 행해진 많은 일들이 그리고 지난 유사파 출신들이 점점 종중화되는 겁니다. 우리나라의 그 좌파가 종중 좌파로 변해가고 있는 것을 실질적으로 알게 되고 알면서 나라가 위기에 빠진 걸 알게 됐습니다. 나라가 위기에 빠졌을 때 대학에 있는 사람이 그냥 학생들만 가르치고 연구만 하고 있는 것은 그냥 행위고 그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중간에 정권이 바뀌었죠. 정권이 바뀌면 부정부자가 제대로 수사되고 부정선거가 수사되고 선거 조작이 규명되고 그리고 지난 문재인 정권에서 있었던 권력형 비리들이 다 수사될지 알았습니다. 그러나 지난 정권에서 문재인 정권에서 있었던 6번의 부정선거 그리고 정권이 바뀌었음에도 불구하고 3번의 부정선거가 자행됐습니다. 이것을 보면서 상당히 주도에 이루어진 부정선거 과연 어떻게 막을 것이냐. 국민 여러분, 부정선거만 보지 마시고요. 우리 중국 공산당의 그 침투 그리고 중국 공산당의 공작을 보셔야 됩니다. 중국 공산당의 공작과 부정선거가 맞물려 있을 때 상당히 위험한 겁니다. 여러분, 제가 이 분야에 대해서 상당히 오랫동안 거의 공부를 몇십 년 동안 해왔습니다. 대만은 우리보다 더 집요하게 공작을 하고 대만을 소폭하고 그런다 하지만 그 선거 무결성, 그러니까 국제법에 의한 선거 무결성으로 나라를 지켰습니다. 아시죠? 잘 아시죠? 그런데 대한민국은 어떻습니까? 국민 여러분, 대한민국 지킬 수 있겠습니까? 상당히 어려운 입장이죠. 우리나라는 전자 대표기를 사용을 하고 그리고 법을 선관위가 지키지 않습니다. 투표 관리인의 개인 도장을 찍지 않고 도장을 인쇄를 해서 프린트를 해서 날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집문서를 인쇄하는 거 보셨습니까? 여러분, 집문서 도장을 인쇄해서 찍는 거 보셨습니까? 그거 자체가 부정선거입니다. 대한민국은 부정선거와 선거투자, 선거에 의한 선거투자가 중국 공산당의 수가 맞물려서 대한민국이 속성화되지 않는다. 이런 것에 방점을 잡지 못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대한민국을 지키는 길은 결국 선거 공정성, 선거 무결성을 확보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나라가 지켜지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대한민국은 위기가 처할 때 조선 500년 동안 벼슬을 가진 사람들이나 국왕이 나라를 지켰습니까? 백성들이 나라를 지켜왔죠. 그것이 우리나라의 전통입니다. 고려시대까지, 삼국시대까지 왕이 나와서 전쟁터에서 전사를 하기도 하고 노블리스도 올리되 그런 것을 실천하던 나라였습니다. 그러나 지금 어떻습니까? 지금 정치인들이 나라를 지키고 있습니까? 아니죠. 여러분들, 지금 또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부정선거에만 주목하지 마시고 양당, 민주당, 그리고 국힘당에서 공천하는 사람들이 종중 매국 세력으로 공천을 하게 된다면, 신중, 종중 인사로 공천을 하게 된다면 부정선거가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전부 양쪽 양당의 다수가 종중 매국 세력으로 공천을 하게 된다면 그들도
굳이 부정선거를 할 이유가 없는 것입니다. 맞죠? 여러분 어떻게 공천하는가를 보십시오. 여러분 진영 논리에 맞춰서 나는 민주당이다, 나는 국힘당이다,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부정선거 앞에는 좌파와 우파가 따로 있을 수 없습니다. 여러분 나라가 중국 공산당한테 속성하게 된 데는 좌파와 우파가 따로 있을 수 없는 겁니다. 우리 국민들이 대한민국을 지킬 수밖에 없는 겁니다. 자, 그러면 저는 이렇게 마치고 구호 한번 외치. 다시 하겠습니다. 우리한테는 대만처럼! 우리한테는 대만처럼! 우리한테는 대만처럼! 부정선거 수사하라! 자, 여러분, 이게 저희가 이 장비들이 3년 만에 저희 트럭에서 나온 장비들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제보가 잘 안 돼가지고 한 1분만 시간을 주시면 많은 러시아의 수출 공시제를 받아본 러시아가 북한 지원 및 협력 사업으로 원산의 시험을 설정이 김정은이랑 시장을 확보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모임을 그런 얘기해서 해준 거예요. 통선에 도입한 것입니다. 통선에 도입을 해서 무력 수행을 하고 그래서 전쟁 박차를 하는 것이라는 일세만 뭔가 이제 지를 진짜 정리시켜준 좋은다든가 그런 거에 대해서 뭐 건설하고 시도해서 한 번은 이게 포르진 사람들 당기는 돈을 맞추면 여기 있는 자, 여기서 방송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